안녕하십니까. 엄 사장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방송 시작했죠, 지금? 네. 들리십니까?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베트남도 더워지고 있고, 한국 요즘 그렇게 많이 덥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한국은 지금 이제 뭐 불볕 더위. 아, 오늘도 베트남 덥더라고. 하노이 기준으로는 날이 상당히 더워가지고. 오늘 오늘 아마, 같은 날씨면은 베트남보다 더 덥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기준으로는 습기가 차 있지는 않은데, 햇살이 제가 한 38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네. 또 지금 얼마 전에 부모님이랑 통화했는데, 뭐, 한국 많이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대구 분이신데. 대구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뭐 덥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상당히 덥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다 일단 뭐 한국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제 뭐 어차피 또 이제 휴가 차리고 피서 차리고 하니까, 다들 어디 뭐 시원한 데로 가시면 좋은데, 뭐 그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지인이랑 막 이제 몇 식사 자리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여름 휴가인데 한국을 많이 안 가신대, 한국 분들이. 그 이유가 더우니까. 뭐냐면은 한국이 더우니까.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 더운 나라 가니까 또 그게 또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야, 뭐 농반 진반으로 이럴 거면 뭐 다른데 뭐 휴가 가는 거랑 뭐 진배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래, 한국이 많이 덥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베트남에서 휴가를 좀 시원한 데로 가려고 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사실 동남아는 다 덥긴 한데, 그나마 좀 괜찮은 데는, 그쪽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저기 어딥니까? 저기 어딨냐? 저기 치앙마이 같은 데가 좀 약간 북쪽이고, 그리고 오늘 뭐, 치앙마이도 더울 텐데. 더워도 여기보다 좀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산간지방이고 하니. 그리고 이제 뭐, 뭐, 그러기를 베트남, 바라보지만. 예, 뭐 덥긴 할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 있죠 저기 뭐 달랏 이런 데가 조금 뭐 산간지방이다 보니 좀 선선하지 않나. 음, 뭐그말 그대로 그 뭡니까 그 희망사항이지 사실 어디가 덥고요 베트남은. 그래서 나 덥다라는 거라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 뭐 별일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뭐 한국은 요새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흘러가고 있고 베트남도 뭐 특별한 일은 없네요. 뭐 최근에 좀 이제 좀 뭐 이거 좀 뭐 휴가랑 비슷한 얘기인가? 작년부터 짝퉁샵 저희도 방송에서 한 2주 전부터 해서 좀 몇 번 얘기했지 아, 않습니까? 지금 한국 단속을 했다. 네. 근데 이게 또 믿을 만한 정보통과 소식통을 들어보니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좀 강경하게 대응한대 베트남 정부에서.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누군가는 빵에 들어가 있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문을 닫고는 있지만 닫은 상태에서 막 장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하노이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다낭이라든지 이런 좀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짝퉁샵은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막 하나 같은 가게를 데는 진짜로 막 크게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그 한 명이 여러 개를 내는 경우가 많대요 보니까. 그게 뭐 음, 그 100명이 100개를 내는 게 아니고 막 그 좀 거물급식 되는 분들이 한 두세 명이 막 가게 6개, 7개, 10개씩 돌리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뭐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하면은 이제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지금 리스트를 추진다더라고. 누군가는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정도로 약간 심각한 상황이래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이렇게 또 성과를 봐야 어 되니까 그런 건가? 성과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특정 관광지 위주로 특히 다낭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좀 베트남 공안들이 지금 타겟팅을 잡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네. 아직까지도 보니까 뭐 하노이 기준으로는 샷다운도 좀 내리고 뭐 장사하시고 하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 밤에 샷다 올리고 장사하고 하는데, 혹시라도 방송 듣는 분들 있으시면 좀 조심하시라라는 거. 이거는 좀 믿을 음, 만한 정보통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왜 그 메이드 인 비엔남이나 전 짝퉁 샵들인데 그 베트남 사람이 하는 건 영업을 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베트남 내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한대 정부가. 이게 뭘 터치는 겁니까? 중국과 좀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제 압력을 넣었다는 걸로 사실 명분을 삼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자꾸 뭐 짝퉁 샵들 많다라고 해서 잡는 건데, 이게 저번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예를 들면은 저기 뭡니까 그 빼돌린 물건들, 베트남에서 공장에서 빼돌린 물건들, 뭐 메이드 인 비엔남이니 뭐 M2니 하면서 매장에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출처가 뭐 그 합법적인 건 아니고 좀 불분명한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 사람들은
베트남 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다는 거고, 근데 많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 짝퉁샵들은 중국 물건을 떼서 파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단속의 포인트 중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산 물건이 이제 그런 허가받지 않은 가짜 물건이 국경을 타고 넘어와서 베트남에 판매되는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우리가 막 물론 이것도 정식적인 루트는 아닙니다만도 약간 그 베트남에서 만들어졌거나 베트남에서 공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빼돌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정부에 일단은 1차 단속 타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음, 지금 이게 약간 뭐 이게 조금 약간 내로남불도 있고 약간 좀 이게 뭐 어디 이제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요건 뭐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지금 베트남에 있는 지금 정책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게 지금 일단 첫 번째 얘기고요. 믿을 만한 정보통이면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겁니까? 뭐 나름 공신력 있는 채널이라 가지고 제가 요즘에 제가 누군지 뭐 오픈을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좀 듣다 보면 조금 그래도 좀 공신력이 좀 제법 있는 채널에서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음, 좀 그렇게 들으시면 된다. 그리고 뭐 제가 엄 사장한테도 뭐 비방용으로 몇 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요. 베트남 정치인들 얘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믿을 만한 채널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방송에 얘기는 하긴 않겠지만 뭐 이런 것들 네.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제가 재밌게 본 기사가 저희 지인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뉴스 채널에서 네. 야, 그 베트남에 있는 풀몬 호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보에 있는 무슨 호텔? 풀만 풀만 호텔, 호텔. 풀만 호텔. 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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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거기 카지노가 있어요. 네. 당신 알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가본 적은 없고 저도 뭐 아, 있다는 정도는 그, 알았는데 그니까요. 그 홀덤바 이런 거 아닌가? 카지노가 아니라? 카지노가 있대 들어보니까. 근데 아, 지금 그래요? 그게 단속이 떴는데 단속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거라더라고. 잠깐만요. 음, 베트남산을 받았대. 네. 원래 잠깐만요. 나오네요. KBS 뉴스에도 나온 얘기네요. 이걸 얼마 전에 보니까 하노이 호텔에 비밀 도박장을 차려가지고 뭐 128억을 찾았다. 하노이 호텔 이제 그 풀먼 호텔 1층에 있는 키클럽 카지노라는 데가 있는데 하노이 호텔이라면은 지금 하노이에 있는 풀만 하노이에 호텔 있는, 네, 카지노, 아, 예, 그렇죠. 1층에 킹클럽이라는 카지노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인 김인성 씨라고 이름까지 나오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베트남 정부가 이거 오픈을 했어. 네. 58년생 아저씨가 지금 이제 카지노를 운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2조 6천억 동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2조 동이 얼마야? 만 1,600억 됩니까? 천억 단위로 해서 일단 천억, 1천억. 해서 뭐 이제 그 2020년도에 베트남 유한 뭐 HS 개발 유한 책임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응. 이제 거기서 이제 풀만 호텔 1층에 계약을 했고.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사람만 아니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본 끌고 와가지고 카지노 운영하는 거는 사실 있는 일이니까 뭐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알다시피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강원랜드 제외하고는 내국인들이 가서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불법으로 돼 그렇죠? 있고 외국인들이 하는 건데 베트남도 푸꾸옥에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거를 베트남 사람들한테 풀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잡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푸토성 인민위원장, 부위원장, 뭐 호빙성 당석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푸토성에 나오는 이제 호다이중이나 아저씨 같은 경우가 여기서만 100억을 썼대. 카지노에서. 카지노에서 막 100억을 썼다. 그러면서 이제 뭐 김인성 씨가 한 150억에서 200억, 120억에서 150억 사이에 돈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다 가지고 이 얼마 전에 이제 누굽니까 이제 그 베트남 공항 간부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 단속을 했고. 이제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단순 공무원으로 넘어가지고 이제 현직 고위 간부들 공안 간부들이 이제 풀먼 호텔에서 카지노를 했고. 들어보니까 이제 뭐 100억씩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95회 동안 100억을 했으면은 한 판에 올 때마다 1억씩 썼다는 얘기지, 이 사람은 그냥. 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베트남에서 빅게이트였다, 최근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좀 재밌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베트남 정부에서 기강 잡기에 들어갔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베트남에 제가 재밌게 본
그겁니다. 그리고 요새 또 베트남에 지금 전자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제가 또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골치 아파졌어요. 지금 전자신분증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은 이제, 내국인들은 전자신분증을 뭐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 세입자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도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외국인한테 적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어주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거야. 법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 소득세를 지금 직접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회계 쪽 그 소득세 컨설턴 써가지고 이제 사고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7월 초에 갑자기 이제 외국인 뭡니까 아까 전자신분증 그거 가지고 그게 있어야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말은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어떻게 신고하고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금 신고를 좀 미리 해야 된대. 아니면 또 이게 그게 이제 베트남에 항상 법은 있지만 상세 시행령이나 규정 같은 게 없어가지고 뭔가 잘 안 되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문제가 이제 회계사 세무 컨설턴트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이래 놓고 내가 세금 신고 늦어버리면 베트남 정부에서 과징금을 물리니 미리 차라리 돈을 네. 내자라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에서 뭐 경찰서 와이프랑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보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음, 뭐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믿어서 약간 이게 또 베트남이 참 재밌는 게 그런 아까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뒷받침하는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다. 당신은 뭐 없다니까 당신은 상관이 있나? 아니, 아직 저기 사업자, 그러니까 대표자는 전자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예. 뭐 대표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자신분증과는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뭐 있으면 편하니까 사실 이제 거주증 막 들고 다니고 사실 뭐 그러기가 좀 번거로운데, 이제 뭐 어쨌든지 이런 빠른 변화들이 이제 눈 떴다 감으면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기존에 보면. 근데 예, 사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너무 게 어, 예, 불편해요, 이거. 물론 뭐 저희 신상 정보가 그쪽 데이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근데 음, 어차피 그거는 뭐 필요 없는 게 예를 들면 베트남 쪽 거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거주증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지금 제가 바로 거주증을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없어요, 지금? 지금 없습니다. 입국이 안 저 되지 않나? 베트남 출장 갈 때 그냥 그 관광 비자로 입국합니다. 단기로 해서 맞죠. 어차피 제가 그러니까 이제 45일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예, 거주증이 그렇죠. 있어야 할 이유는 거주증을 가지고 은행을 가야지 거주 기간 동안에 은행을 열어준다는 건데 이미 그건 열어놨거든. 아, 이게 계속 복잡해가지고 차라리 이럴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신분좀 통해가지고 하는 게 어차피 우리 정보는 뭐 공제고 뭐 어차피 중국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마당에 베트남에 가지고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약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거 한다고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오후, 금요일도 아니지, 어제구나. 어제 오후에 가가지고 1시에 가서 막 4시, 5시까지 한 3시간씩 내렸대요. 지금 다 그게 이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인트로였고, 그냥 뭐 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궁금한 네.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부처님 손바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는 겁니까? 먹었습니까? 아, 버렸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제가, 집에 없는 거 확인을 했거든요. 네, 옆에 보시겠지만 지금 또 와이프가 또 이거 약간 한다고 지금 이게 뭐 향도 피고 코도 사놓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보니까 수천 손바닥이 없어 보니까 네. 이건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음 방송에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 방송이 네. 각각 여러분들마다 플랫폼 들으시는 데가 닿겠지만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포티파이로도 올라가고 있어서 스포티파이로 들으시는 분들, 애플 팟캐스트로 올라가고 있어서 애플로도 들으실 텐데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 유튜브로 보시는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불필요한 얼굴을 보면서 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운되는데 스포티파이는 돈이 됩니까 이거? 돈은 안 됩니다. 돈은 안 되는데,
예전에 파티와 같은 역할, 스포티파이에 올리면은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애플 팟캐스트를 포함한 여러 곳에다가 RSS를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에 올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유튜브랑, 저기 가급적이면 유튜브랑 좋아요로 팟빵을 눌러주시고, 들어주십시오. 큰 돈 아니지만 돈이 들어오는 게 세금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주제는, 다른 거 얘기 없지 않습니까? 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아, 어떻게? 뭐 따로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서두로 한 15분 정도 얘기했는데 잠깐 네.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좀 캐주얼하게, 좀 쉽게 준비했고요. 쉽게 준비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이 재민이 또 당신이 했던 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약간 운동하면서 헬스장에서 걸으면서 이거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를 헬스장에서 좀 고민했었고, 뭐 방송 주제 잡은 게 뭐냐면은,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뭐 짝퉁 뭐 샵 이런 것도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국이 이제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지금 7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선물로 여러 가지 사가시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방송 한번 한 것 같긴 해. 이런 얘기 사실은 많이 나눠가지고 이미 있긴 한데, 네, 저희가 뭐 커피 얘기도 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말린 과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좀, 이런, 요즘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이런 기념품 샵들, 기념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장들, 그리고 이제 좀 스페셜한, 이제 뭡니까, 그 기념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좋습니다. 별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 잠깐 제가 서두 얘기할까는 그 임팩트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일단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베트남 와서 기념품 어디서 사요?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당신한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명품 롯데마트에서 사면 좋습니다. K마켓, 그렇죠. 롯데마트 뭐 다 맞죠. 팝니다. 답합니다. 보통 추천을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마트가 사시라 그래요, 사실. 마트가 다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롯데마트니 롯데백화점이니 돈을 버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그 기념품 그 뭡니까 저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제 기념품 판매를 해가지고 사실 수익이 많이 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스페셜까지는 아니고 좀 특이한 것도 찾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랑팜이라는 매장이 있거든요. 당신도 가봤잖아요, 지금. 랑판? 랑팜, 랑팜, LANG 팜. 어, 모르겠습니다. 랑팜은 뭐지? 몰라? 이거 체인인데? 이거 롯데마트에도 있고요. 이거 샵인샵으로 이거 모릅니까? 알죠, 알죠, 랑팜. 알죠, 알죠. 사진 예, 보니까 네. 알겠네요. 이게 약간 그 농부들 컨셉으로 해가지고 약간 네. 뭐 이제 하는 건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좀 재밌는 제품들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이제 뭡니까 뭐 마른 과일, 견과류, 캐슈넛 이런 거 다 팔고 저는 이제 한국 들어가서 이제 뭐 할머니라든지 이제 지인분들 선물 줄 때 사실 여기서 물건을 많이 구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 5분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일단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물건 사봤어요, 여기서 가면? 거기서는 안 사봤습니다. 네, 여기 이 회사가 이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1990년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좀 GPT를 보고 좀 약간 좀 읽겠습니다. 90년대에 그 딘티미 푸엉이라는 분이 이게 옛날에 아마 국영기업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 약간 뭔가 농수산물 관련 뭔가 이런 쪽 유통이란 이런 거 아마 뭐 농림부 이런 데서 일을 하셨나 봐. 하시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달랏에서 뭐가 물건이 많이 나잖아요. 베트남 농산물들이. 많은 그런 관광 어, 기념품 같은 것들이 달랏에서 많이 납니다. 뭐 아티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딸기니 무슨 뭐 뭐 별의별 게 많이 다 나요. 나는데 이제 이분이 여기서 보니까 이제 특히 까 말한 아티초크가 이제 달랏에서 많이 나는데 야, 이 사람이 이거를 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 뭡니까 이제 저기 기념품 같은 걸로 해서 만들고 상품화 시키면 되겠다. 라고 싶어 가지고 이제 그 랑팜이라는 브랜드를 달랏에서 런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 랑팜의 이제 이름을 들어보니까 랑비앙이라는 게 옛날에 달랏의 옛 이름이라 아마 프랑스 식민지대 내 이름 같아. 거기 이제 달랏의 그 가장 높은 산 이름이 랑비앙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낭비앙을 따서 팜이는 팜을 합쳐서 랑팜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타이바오라는 이제 차 체인점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이제 유통망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뿌리기 시작해가 지금 여기가 됐다라는.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면은 다 모아놨어요. 사실 물건들을. 이거 저희 뭐 돈 받고 PPL 하는 거 아닌데, 이거 사실 이거. 근데 여기 가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좀 살 수 있고 한 번에 딱
모여있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사기 괜찮다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추천드리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시면은 뭐 아티초크 이런 것들, 아티소 차 뭐 마른 거 팔고 뭐 견과류 같은 거 다 팔고, 또 제가 또 최근에 맛있다 먹었던 게 뭐 스테비아로 만든 차 같은 것도 있더라고. 베트남에 스테비아가 많이 난대요 지금. 음, 한국에 음. 가니까 스테비아 토마토 있더구만. 맛있대. 어머니가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를 주는데 내 목과 깜짝 놀라가지고, 아 스테비아가 이랬구나. 처음에 전 스테비아가 이런 뭐 화학 물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스테비아라는 품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약간 그 풀인데 그게 네. 베트남에서 차로 많이 먹어요. 그거 몰랐는데 와이프랑 뭐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알고 다 알더라고요. 이게 베트남에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어르신들 보통 단 거는 드시고 싶은데 혈당 조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차로 하나 대접을 해서 가지고 가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음, 티백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뭐 쿠키라든지 이런 것도 팔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그 롯데마트 이런 데 보면 샵인샵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 뭐 이게 이상한 브랜드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물건 사셔도 괜찮지 않겠냐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랑팜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예. 농산물을 판다 라는 컨셉으로 해서 지금. 랑팜. 하여튼 먹거리 기념품을 살 때는 랑팜 같은 곳이 있다. 그렇죠. 가면은 뭐 말린 고구마, 말린 감자 뭐 해서 오만 걸 팔고, 사실은 이게 좀 큰 매장 같은 데 가니까 쿠키라든지 케이크도 팔더라고요. 약간 베트남 전통 케이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뭐 한번 사 먹어보니까 맛있었다라는. 당신 여기서 물건 사봤어요? 아니면 어떤 게? 안 사봤습니다. 안 사봤어요? 저는 뭐 먹거리 사는 거는 그 사실 먹거리 사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마트나 K마켓 같은 데서 가면 그냥 쉽게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네. 그런 데서 안 파는 게 무슨 뭐 논 같은 걸 산다거나 그렇죠. 모자 아니면 뭐 라탄으로 된 뭔가를 산다거나 이런 거는 또 안 팔잖아요. 그런 그렇죠. 홈게임에 있는 그런 기념품 전문 샵들에서 많이 구매를 그리고 했었고, 그리고 또 그래도 굳이 찾아갔던 데는 그 뭇이라고 하죠. 뭇. 뭐,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젤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잼? 약간 젤리? 아니, 설탕으로 절인 뭔가 그, 그거 그저 약간 젤리 같은 게 무시죠. 약간 그런 거. 예. 맞아요. 그런 것도 팔고. 그 생강 막 이렇게 설탕으로 쩔어 놓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뭇 같은 거는 전문점이 하노이에 꽤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또 전문 샵에서 막 이것저것 종류별로 사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 다 팝니다. 그리고 여기 장점이 뭐냐면 패키징을 깔끔하게 했어요. 그, 네네. 그 관광 선물 주기 좋게 패키징을 잘했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는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덜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게 뭐 홍보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한번 좀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그리고 이제 저도 원래 기념품을 뭐 처음에는 막 그것도 기념품도 트렌드가 있어요. 뭐 옛날엔 논이 그렇죠. 한창 들고 갈 때가 있었었고, 아, 그리고 맞아요. 초창기 진짜 베트남 초보 시절에는 그 G7 커피만 사다가 나올 때도 있었었고, 맞죠, 그러다가 그렇죠. 요새는 이제 이것도 재미가 떨어지고 저것도 재미가 떨어져서 요새는 그냥 그 베트남에서 나는 그 전통 차 같은 세트를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 그 짜센의 그런 마트에서 파는 차 말고 굉장히 베트남에서 실제로 차잎 따가지고 막 말린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찻집이 있거든. 타이완 이런 데가 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중에 이렇게 입쇼 이제 있으면 그런 차를 좀 선물하기에는 좀 했었습니다. 차라.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뭐 TMI이긴 한데 논이는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논이 팔아보려고 베트남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나요, 제가? 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이거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아, 고급품은 수출이 안 된다.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아, 표시 관리를 못하고 여기 사람들이 그 논익가루를 만들 때 그런 좀 강력하고 좀 좋은 블레이드를 써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지 이제 그 찰가루가 안 날릴 거 아닙니까? 물건 깎는데.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수출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영세업자들이 많이 금속 검출되고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거. 금속 검출되고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논의를 굳이 뭐, 베트남에 뭐 철도 지났는데, 그리고 뭐, 굳이, 저도 한 번 딱 사가고는 안 사갔어요, 집에. 굳이 뭐, 저도 이게, 음. 왜냐면 제가 논의 한번 팔아보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 수출이 안 되는 거야. 베트남 논의가. 아,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가는 건 사가는 건 상관없는데 상관없죠. 수출 못해요. 공식적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거는 어쨌거나 수출할 수 있는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그런 있겠다. 제품들이 여기 수두룩하다. 길거리 파는 것들이 다. 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출할 수 있는 퀄리티 제품은 엄청 비싸요, 그냥.
그 우리가 뭐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뭐 이런 뭐 느낌, 제 느낌의 금액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진짜 무슨 홍산 사는 느낌이야. 정거장 사는 느낌으로 비쌌어요. 약간 돈이 한 통 이 정도 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논의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라는 또 두 번째가 뭐 약간 또 수비니어 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저희 와이프랑 해서 포항 게임 좀 갔었는데 네. 제가 한 2주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타이어드 시티라는 게 좀 많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티셔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공산품들을 신박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데가 있다. 네, 파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주말에 매장을 가봤어요. 거기 안에. 아 근데 이게 디자인이 되게 캐치하더라고 애들이 진짜. 그리고 티셔츠가 하나 기준으로 한 50만 동 정도에 팔더라고요. 52만 동. 이것도 다시 말씀 PPL 아닙니다. 저 돈 10원 받은 거 없고요. 그쪽 사장님한테. 근데 근데 천이 괜찮아. 원단이 괜찮은 걸 써. 원단이 도톰하고 약간 딱 봐도 그 별로 안 늘어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원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네. 만졌을 때, 2만 원짜리 싼마이 티셔츠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입어봐야겠지만, 저도. 음, 그래서 요거 좀 한번 호환게임 가시면은 타이어드 시티라고 요즘에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호환게임에. 뭐, 진짜 한 뭐 네다섯 개씩 보여요, 길거리 가면은. 네. 그런 데 가서 가지고 이제 뭐 티셔츠라든지 굿즈 같은 거 사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는 게, 여기도 좀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 회사의 정체가 뭔가. 어떤 데입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2016년도 약간 이렇게 뭔가 지금 오픈을 한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네. 이제 이 가게가 하노이에 보면은 이제 저기 누굽니까? 저기 이게 그 건축 전공을 한 사장이 응웬 뭐 비엔남이라 이름이 응웬 비엔남이야? 가짜 같은데 이거? 사람 이름이 응웬 비엔남입니다 이거. 뭐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김한국 이런 느낌 아닙니까? 기왕 좀 이상한 이름 비엔남 이름 봤어요 혹시 이거? 못 봤죠. 한 번도 못 봤지. 갑자기 프로파간다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응웬 비엔남. 응웬 비엔남 씨가 90년생인데 건축학과를 전공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티스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굿즈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게 이거란 거라요 지금. 그래서 네네. 그 요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새 그 호환 게임에 있는 짝퉁샵 앞에 이런 걸 많이 세우더라고. 이렇게 약간 정부 입김이 있는 것 같아. 짝퉁 가게들에서 물건 사지 말고 이런데 약간 좀 권장하는 느낌인 게 여기 보면 이제 티셔츠, 엽서, 의류 막 이런 것도 백 같은 걸 파는데 보면은 어 약간 베트남 그 좀 감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네. 들면은 그런 거 티셔츠, 굿즈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을까. 베트남 오시면은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그런 프로파간다 사실은 그림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좀 그 그럼요. 그 공산주의 빨간색 느낌 나 배경에 이렇게 그치 맞죠? 예. 공산주의 느낌 나는 거. 공산당 있는 거 그거 미국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카대. 그래서 사간대요 그거를. 그 캐치프레스 있지 않습니까? 막 인민의 피는 뭐 강철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네. 어, 많이는 평등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돼지 자본가들을 몰아내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한대 미국 애들이 서양 애들이. 그래서 사가는데 여튼 내가 이 사람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했나 봐. 근데 이제 좀 이제 영감을 베트남에 있는 문화유산을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석해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캐치하게 잘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본 게 그 앤디 워홀 그림을 패러디를 했더라고. 하우하우 라면을 앤디 워홀 그림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감성 있고 좀 이게 좀 섹시하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이런 뭐 그런 감수성이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눈에는 예쁘게 보이더라고.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이제 한 200명 정도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대요, 이 회사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소속 아티스트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작품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그쪽에 주고 이제 그 타이어드 시티라는 이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상품 기획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림에 맞춰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까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라고 네. 해서 이제 뭐 들어보니 이제 뭐 수익 공유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 베트남 로컬 아티스트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가 그런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기회를 줘가면서 사람들을 뽑고 뭐 이제 뭐 이런 챌린지나 콘테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이 보니까 요즘에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게 참 좀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한국에 또 요즘에 뭐 중앙박물관 굿즈가 그렇게 난리나면서 요새 뭐 맞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한국중앙박물관인가 요즘에 그 외국인들 와가지고 검색해봐요 이거 지금. 이거 키보드가 와 섹시하던데 보니까 이거
어머, 이거 되게 예쁘네. 어, 맞죠?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섹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단청해가지고 이게 비싼데 이게 이거 외국인들이 케이팝 뭐 그 케이컬처 때문에 박물관 방문하면 이거 쓸어간대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쁘다고. 무려 12만 원이나 하네요. 뭐죠? 그때 보면 사고 싶게 생겼잖아요. 사고 싶게 생겼어. 맞죠?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아까 보면 이제 뭐 고려 청자 에디션 아이팟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이거 우리 그 보관함 파우치 같은 거 응. 고려 청자 에디션 뭐 이런 걸 만드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많이 사간대요 이거를.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베트남도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낌을 상호해가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뭐 아티스트와 이제 뭐 문화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굿즈를 만드는 게 이제 좀 트렌드가 됐지 않냐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진짜 뭔가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조잡하거나 아니면 그냥 핸드메이드 수공예 누가 봐도 그냥 뭐 그냥 베트남이라고 되어올 만한 라탄으로 그쵸? 된 가방 브랜드도 없고 그냥 그런 거거나 아니면 촌스럽죠 사실 그런 목걸이 거 보면. 아, 그런 거였는데 요새는 이제 전통적인 느낌에서의 그런 기념품들이 예를 들면 일본으로 하면은 오미야게라고 하잖아요. 그런 뭔가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간식들이 되게 예쁘고 상큼하고 잘 나와. 예를 들면 뭐 도쿄 바나나 포장도 일본 예쁘고 애들 막 사고 그냥 싶게 돼 있는데 사고 싶게 만들잖아요 사실 그건 그냥 그 패키징 자체가 맞아요 그거를. 베트남은 아직도 이런 사고 싶은 간식류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도 생기는 게 호황게임 가면은 그 초콜릿 브랜드 있잖아요. 그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말로우 그 말로우 말로 이런 데는 예 야 그냥 뭐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요. 신박하게 사고 그렇죠. 싶게 그런 데들이 좀 하나둘씩 지금은 이제 생겨나고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베트남 방금 말한 이 의류 같은 것도 호황게임 길바닥 돌아다니면은 아이폰 짝퉁 해가지고 맞아. 아이퍼 뭐 이렇게 해놓은 그냥 그런 조잡한 옷들 팔거나 아니면 그냥 빨간색에 노란색 별 그려놓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뭔가 이런 그런 것들을 진짜 팔다가 이런 타이어치트 같은 게 생기는 거고 마로우라는 초콜릿 브랜드 샵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렇게 맞아요. 점점 좀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게 좀 나라가 좀 발전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좀 문화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 같은 거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뭐 제가 좋게 본다고 뭐 물건 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티셔츠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데 가가지고 사서 가지고도 아마 한국 가지고 가셔도 입기에는 나쁘지 않거든? 개인적으로 좀 캐치해 디자인들이 보면. 아, 그래서 약간 좀 추천 드린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좀 뭐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그 베트남에서 그림 사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GPT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유명한 사망한 작가들 그림 같은 경우가 그런 네, 화방에 많이 팔린대요. 엄청 비싼 가격에.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김홍도 씨다야 뭐 이런 사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김홍도는 너무 옛날 사람이잖아. 평소 그린 사람 뭐죠 그 이중섭 씨 같은 느낌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도 그런 그 작가분들이 몇 분 계세요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여기 진품이라면서 이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사고 이거 나중에 하면 몇 억씩 한다. 라는 얘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GPT 기준 찾아보니까 그 짝퉁 그림 엄청 많다더라.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진짜 뭐 소더비 같은 데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쪽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겠죠. 그래. 사실은 그쪽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 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림을 사실 때 이제 GPT의 조언에 따르면 그냥 보고 예쁜 걸 사셔라. 투자 가치가 있는 걸 사신다고 생각하면은 크고 다칠 수 있다. 라는 게 일단 여기 얘기라는 거죠. 저는 주변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와가지고 그림을 제법 사갔어요. 제법. 보통 하나에 뭐 얼마씩 합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때 보통 그림 사는 것들이. 그냥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몇십만 동에서 몇백만 동까지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베트남에서 그림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갈 때 결국은 뭐야 이 이젤에 껴주고 있는 뭐지 프레임에 들어있는 걸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구매하면은 그걸 풀러가지고 돌돌돌 말아주거든. 그치, 그치. 통해갖고 담아줘요. 아니 이제 근데 그냥 그런 그림만 사봤지 굳이 무슨 유명 화가의 작품, 누군지도 모르는 화가의 작품을 찾아가지고 산 적이나 그런 건 없다. 근데 어떤 그림을 사도 다 어떤 화가가 했다라는 뭔가 낙관 같은 게 남아있긴 하다. 아, 동남아 쪽 그림 시장이 약간 저평가가 됐고 약간 이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중국 때는 중국 그림이 약간
그 서양 그림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가지고 가격이 뜨고 홍콩 쪽, 뭐 대만 쪽 작가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동남아 쪽도 약간 그 어쨌건 보면 로또 사는 느낌으로 해서 저평가된 작가들의 그림들을 뭐 구매를 했다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비싸졌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한다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황금성의 문제도 있고 그걸 이제 누가 심사를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뭐 요거 약간 그 재밌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아직도 베트남 그 아트 마켓이 좀 성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막상 진짜 그게 진품이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 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이 얘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신이 500원을 주고 어디서 걸음만 샀는데 이게 진짜로 뭐 엄청난 유명 작가의 그림, 아, 이 사람이 유명 작가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어, 알지도 못하고 그거 어떻게 그렇죠, 알 그렇죠. 거야. 뭐, 혹시 않을까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이런 거 뭐가 지나가는 얘기고 TMI였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좀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베트남에서 또 엄청 많이 사가시는 것 중 하나가 일단 뭐 주위에 그런 분도 있었거든. 뭐 베트남에서 웅담산이 호랑이 쓸개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근데 데뷔집도 대표적인 베트남의 기념품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 거. 제비집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일단은 아, 일단 요거 일단 말씀드리면 웅담 쓸개 이런 거는 베트남에서 사시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불법이고 파는 것 자체가 그래도 혹시라도 뭐 이렇게 패키지 따라왔다가 이거 뭐 웅담이니 쓸개니 뭐 하시면은 이거 사실 필요 없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 웅담은 실제로 효과가 있대요. 네. 웅담은 미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효과가 있대. 공감의 곰의 그, 그게 네, 곰슬개. 아,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공적으로 합성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만든 게 우루사라는 게 판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루사 베트남에서는 먹으면 된다. 우루사 먹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재밌게 보고 싶은 게 베트남에서 많이 사는 게 뭐냐면은 침향을 많이 사거든요. 아, 치명 많이 사죠. 침향을 많이 삽니다. 저희 또 청취자분과 또 같이 가서 또 침향도 보고 했었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침향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고 뭐 그렇게 강력한가라는 거 해서 통해가지고 베트남이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베트남의 침향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맞대요. 그 치명이 그 나트랑 쪽 카잉화에서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카잉화 쪽이랑 나트랑 그렇게 중부지방, 중남부 예. 지방 쪽에 하는데 일단은 10번째로 뭐냐면은 침향은 베트남에서 많이 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도 맞다. 이게 뭐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해서 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왜 인도네시아, 동필리핀, 마닐라, 미얀마 이런 데도 침향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베트남만 하면 침향의 얘기를 하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내려서 보면 일단 뭐 말씀드리면 침향이란 걸 쓴 게 3,500년 전부터 인류가 썼대요. 향을. 이게 오래돼가지고 가장 오래된 게 뭐 인도에서 이제 베다 경전에서 나와가지고 썼고 이집트에서도 썼고 중국에서도 썼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록보다 훨씬 예전부터 침향을 쓰고 채취했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대. 음, 그게 뭐냐면은 일단 뭐 중국도 썼겠지만 베트남은 진짜 기원 후 3세기 이전부터 해서 엄청 옛날부터 침향이라는 걸 썼고 그리고 옛날에 뭐 그 한국에서 중국에 뭐 조공을 바칠 때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말을 바쳤다, 뭐를 뭐 하는데 베트남은 식량을 바쳤대요. 중국에 그만큼 여기에 좀 퀄리티가 좋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특히 좋은 침향이 뭐냐면 기남이라는 침향이 있대요. 기남향이라고 불리는 기남향. 기남향.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요만한 나무 한 그루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이제 기남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많이 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뭐 왜냐면 기남향이라는 게 일반 침향나무가 나무가 수만 그루가 있으면은 그 정도에 한 그루 정도 그냥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는 게 기남향이라는 게 이제 베트남에서
이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베트남이 지금 침향으로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침향을 파는 로지컬 자체는 틀리진 않았다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베트남을 찾아보니까 침향을 재배를 인공적으로 한대요 지금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뒤에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이드들이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연산 침향은 거의 없고 있어도 채취가 불법이래요.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나오는 많은 침향들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베트남은 발빠르게 재배 침향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그런 침향의 이제 원목에다가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서 그런 수지가 붙는 게 침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나무가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진액들이 나와 붙잖아요. 그게 그게 응고에 붙은 게 이제 그게 치명이다. 침향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커팅을 칼집을 내서 해서 예를 들어.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드는 게 지금 베트남의 침향 현실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우리 옛날에 좀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길거리 수많은 침향 가게들 진짜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물론 가짜도 많다고 하지만 뭐 옳은 가게로 가면 이런 재배된 침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요게 지금 딱 이제 요거 얘기인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그 네, 침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객의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맞아. 진짜 침향, 제대로 된 침향을 어디 네, 가면 살 수 있냐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었고, 실제로 우리가 같이 간 적도 있었고, 저도 지나다니는 길에 침향집 보이면 들어간 적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죠. 예, 이 침향이라는 게 사실, 볼 수 있는 눈이 똑같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침향이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는 게들이 있거든? 근데 이 침향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를 검정해서 팔 수만 있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많은 이들 관심을 가졌지만 같이 비싼 침향을 사는 건 못 본 게 예를 들면 몇백만 원만 돼도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만 돼도 비싼데 비싸지. 나무 조각인데 막. 그 몇십만 그렇죠. 원이 되는 가치인지를 일단 고객들이 의심을 해요. 일단. 아, 맞아요. 한 명만 걸려라. 옛날 아닙니까? 아,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접 쓰려고 하면은 조금 작은 건 사긴 살 수 있겠지만 되팔려는 생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이 침향의 전문가들은 아니었거든. 그 침향을 그렇죠. 뭐 전문적으로 하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를 아, 이렇게 딱 도매하듯이 가져가면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뵌 적은 없고 그냥 일반인들이 베트남 침향 많이 난다. 침향 몸에 좋은 거라는데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갔을 때는 몇십만 원만 돼 보여도 이 나무 쪼가리 같은 그거를 돈 주고 산다?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저것도 GPT 통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가짜 침향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 일단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거 되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대요. 자연산 침향이라는 게 지금 거의 실감하는 상태고 실제로 그걸 채취를 했더라도 약간 가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짜고. 그러면 이게 자연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그 산에 침향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다가 우연히 상처가 나서 그게 굳고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데 지금 21세기 산에서 그렇게 확률적으로 몇 개가 되겠습니까?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이거 양식한다. 양식이죠, 양식이죠. 그 약간 양식인다라는 개념인데, 근데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산삼이 말 음, 그대로 자연산이라고 하면은 산에 갑자기 그 그게 산삼에 장례삼 아닙니까? 뿌리가 떨어져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장례삼이 이제 그 양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삼이랑 그 진짜 산삼이랑 성분이 다른가? 기분이 다르죠. 기분이 다른 거지, 기분이. 기분이 다른 거죠. 그게 뭐 어떻게 똑같은 인삼 CX 나왔는데 그게 왜 다릅니까? 그게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 침향도 자연산이랑 양식한 거랑 기분이 다르다. 당연히. 근데 일단 말씀드린 게 일단 진짜 자연산 침향 거의 없다라는 게 일단 첫 아,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뭐 설티피케이션 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뭐 주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약간 솔직히 못 믿어 이건 못 믿겠고 베트남 워낙 가짜 설티가 많으니까 우리가 본들 막 누가 뭐 예를 들면 뭐 타잉화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발행했다 한들 우리가 뭐 보면 압니까 사실 그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짜 침향은 그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 은은한 그 나무 냄새가 나고 불 붙이면은 좀 깊은 냄새가 나는데 가짜 침향은 불을 안 붙여도 냄새가 강하게 난대요. 아, 그래요? 이게 또 가짜 침향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GPT가 재미나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아, 요게 좀 재밌네. 왜냐면은
그 수지 함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무 진액 함량이 높으면 그게 좋은 침향인데,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서 당신이 많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좋은 침향이고 진짜 그게 가능성이 높대요. 밀도가 있는 게 좋은 침향이다. 그렇죠.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당신이 생각했을 때 요만한 나무 조각 있잖아. 들었을 때 상상하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게가 무겁다는 거죠. 왜냐면 수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수지가 굳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들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무게 크기보다 무겁다고 싶으면 이게 좋은 침향인 것 같, 이제 그 진짜 침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이쪽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GPT의 설명에 따르면 최상급 침향은 물에 가라앉는데 아, 그 정도로 밀도가 있다. 밀도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가짜를 구별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본 게 왜 침향이 유명한지냐, 이게 또 중국 애들도 그렇고 부자들이 탈세 많이 하잖아요. 사실 침향이나 이런 그림 같은 걸로. 그것도 이제 좀 왜 침향이 탈세와 상속의 수단으로 거론이 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당신이 말한 거랑 비슷한 얘기야. 가치 평가가 모호하다는 거야. 음. 예를 들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이거를 침향이라고 모르고 보면 이 나무 쪽에 가치 얼마입니까? 이건 뭐 100원도 안 한단 말이야 사실. 빵원이지, 빵원. 무지, 무. 빵원이야.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이거를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 근데 이게 전자제품처럼 딱딱딱 부품 들어가가지고 부품값이나 공인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억이라고, 이게 그림이 이렇대. 그림 크림이, 시장이. 예를 들면은 공시지가가 20억짜리 사. 근데 20억이 그 진짜 20억이 아니고, 이게, 그 21억에 사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격이 맞는 아, 그림인, 그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이게, 제가 지금 설명가 정리가 안 되는데, 10억짜리 그림인데, 그거를 1억으로 평가를 해요, 당신이. 10억을 주고, 사서. 당신이 10억을 주고 샀는데, 당신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면 누군가 감정평가가 서가지고 그림을 써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1억에 써달라는 거야. 그럼 증여라면 그게 1억이잖아. 그치. 그럼 당신 아들은 1억만 치면 돈을 내면 되는 거야, 세금을. 10억짜리 그림을 사놓고. 그리고 그걸 경매에 팔면은 그 금액이 100억이 될 거 아닙니까? 10억이 되면 그 10억을 받는다는 거야. 왜냐면 그림을 평가하고 치명을 평가하고는 사람들이라는 게 가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반고 그림이 반고 죽기 전까지는 똥값이었잖아 사실. 그 그림을 아무나 안 샀어요. 근데 반고가 죽고 나서 반고 동생이 그 와이프랑 해가지고 이제 죽은 형 그림 팔기 시작하니까 이제 죽어서 미쳐서 죽은 천재 화가의 그림이니까 갑자기 사후에 그림값이 올랐잖아. 실제로 그 그림의 가치는 생전에는 아무도 안 사는 그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라는 게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다라는 게 이게 탈세랑 이제 상속의 수단을 쓴다는 게 이것 때문에 쓰인다는 거야.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현금 부동산은 거래 내역이 남잖아요. 아, 그쵸. 나라에서 당신 어쨌건 관여를 하니까. 당신 아들한테 물려줄 때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아끼던 물건이라고 아들한테 주면은 흔적이 안 남는다는 거야. 아, 10억짜리 치명이 당신 집에 있어. 당신이 주워. 아들한테 상속할 때 아들이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베트남에서 주워온 나무 조각인데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증여를 위한 뭔가 그렇죠. 프리스예요. 증여를 위한 어, 수단으로. 굉장히 그냥 이게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그리고 결국 또 이게 침향이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침향은 그 최상급 침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가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희소하다라는 게 일단은 그 세 번째 이유고, 이렇게 희소해가지고 가격 변동성이 많이 없는 제품들이, 음. 예를 들어 갑자기 최상급 침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똥값이 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소량 공급이 정해졌기 때문에 마켓 프라이스가 스테이블하다. 그리고 갑자기 뭐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사에서 갑자기 우리는 침향나무를 양식을 하기 위해서 뭐 최상급 침향을 양식을 해서 기술 투자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생산을 늘릴 리가 없거든.
누가 이 침향나무 최상급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오리온 CJ가 돈을 내겠습니까? 돈은 안 돼요, 여기. 여기 말고도 훨씬 더 프로피터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신기술을 통해서 뭔가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마켓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 라는 것 아, 때문에 상속의 성을 쓰인다는. 재밌는 거네요. 근데 결국은 그 치명의 가치를 누군가가 또 알아봐 줄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뭔가 그 치명에 대한 가치 기준을 매겨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걸로 그런 걸 매기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약간 반응모론 같은 건데 돈 받고 해주지 않을까? 세상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침향 전문가다. 이런 거 좋은 거 같다니까. 검증이 안 자, 돼. 검증이 안 돼. 검증이 안 돼. 이런 거 예를 들면 뭡니까? 제 느낌에는 무슨 전문가라고 페란토어를 내가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한다. 뭐 이런 것도 검증 안 되잖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10년 뭐 예를 들면 침향 공부한다고 뭐 어디 돌아다니다가 그런 뭐 침향 기능사 이런 게 있으면 하나 따고 그럼 침향 기능사가 매기는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면 예를 들면은 당신이 나한테 찾아오겠지. 한 돈 1,000만 원 주면서 이거 뭐 좀 가격 좀 좋게 쳐주시오 하면은 내가 돋보기를 좀 들여다보다가 그러면 아이고 뭐 1억 더 받아도 되겠네요 하면서 이러면은 누군가 내가 맡긴 1억을 주고 그 사람 살 거란 말이야 이게 참 마켓이 좀 이상하지 않냐 침향 마켓이라는 게. 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생각한 게 이제 나중에 할 거 없으면 그 침향 자격증 침향 기능사 같은 거 따지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 우리가 모르는 네. 그런 무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무형이라고 하긴 그렇죠. 이게 좀 가치 평가를 하기 뭐 어려운 한국어로 치면 제품들에서. 간평사죠, 간평사. 감정 평가를 해주는. 근데 간평사는 실체가 있는 것들을 간평을 하는데 이건 좀 애매하지 않냐.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치명을 간평하기 위해서는 간평사도 치명 기능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 상당히 이거 개꿀 직업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네. 뭐 그렇지 않나. 예를 들면은 좀 유명하잖아. 사실은 뭐 와인 뭐 평가하는 소믈리에 뭐 그림 평가하는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거 되게 니치 마켓 아닙니까? 사실 이게 침향 뭐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평가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 것 같아. 이것도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런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그런 전문가의 건의에 대해서 좀 많이 믿잖아요. 사실은 와인을 평가하는 그럼요. 사람을 들으면.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와인 평론가의 뭐 로버트 퍼커 이런 사람이 맛있다 하면 사람들이 맛있다 하고 이게 비싸다 하면 비싸다고 하잖아. 네. 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돈과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그 바닥에서. 술의 맛이라는 게 당신이 좋아하는 맛이나 내가 좋아하는 맛이랑 다르잖아. 음식 맛이라는 게. 그 로버트 퍼커시 입맛이랑 내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권위가 실리면은 그 사람이 별 5개 주면은 이게 별 5개짜리 1,000만 원짜리 와인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 사람이 취향이 아니고 돈 많이 주는 회사 거, 스폰 많이 받는 회사 거, 별점 더 찍어주면, 이게 더 강력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인생에. 그러면 사실 요새는 이제 그런 그 직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직업을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우리 이프로님 그 치명 전문가, 치명 기사 자, 이런 사람 요즘 너무 있으면은, 좀 짜치고 그쵸. 그 기능사 따야 되는 거니까 기사가 없나? 기능사가 없나?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 치명 기사. 그래서 치명을 조금 그 뭐 협회도 하나 만들어 그냥 한배 그럼, 치명 연구협회 회장 이종훈.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아, 입니다. 치명 구매가 필요하시면 언제 연락 주셔라. 이 정도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들으시거나 팟빵에서 들으시거나 좋아요 버튼 또 댓글 주시면은 응원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